안녕하세요. 변호사 조아영 채널의 박유빈.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나랑 유튜브 둘이 같이 하는 기분이 어때요? 너무 긴장이 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좀 재미없는 주제로, 좀 진지한 주제로 제가 또 네.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잘하는 걸로. 우리가 네네. 잘하는 거, 특히 네. 박 변호사가 잘하는 걸로 이렇게 네. 선택을 해봤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가 이슈되는 거, 박 변호사의 전문인 또 부동산이라든지 또 뭐 가사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쟁점이 되는 거는 함께 우리 촬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컨텐츠에서는 최 회장, 노 관장의 이혼 판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나눠보고자 하고요. 일단 우선 위자료. 네. 이 판결에서는 1억을 지급하라고 나왔는데요. 변호사님, 우리 통상적인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어느 정도 인정되죠? 1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보통 한 3천만 원? 그쵸. 1천만 원. 유책 배우자가 네. 있는 사건에서 그렇죠. 지급하게 하는 네. 위자료 3천, 저는 5천 정도까지는 네. 인정을 받아봤고요. 그 이상은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유책 자체를 크게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아, 굉장히 맞아요. 많죠. 상당히 이제 많죠. 뭐 어떤 폭력이나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쌍방의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각자 해서 이제 위자료를 기각하고 네, 이제 재산 기각하고. 분할이 그렇죠. 쟁점이 네네. 된 사안들이 많았어서요. 네. 어쨌든 그러면 1억은 일반적인 재판에서 그렇죠. 인정되는 위자료보다는 좀 큰 굉장히, 금액인데 네, 이례적인 한계죠. 그럼 변호사님, 이 사건에서 위자료 1억 원에 대해서 변호사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많지는 않다고 느꼈어요. 유책 행위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단순한 외도를 넘어서서 이제 외도 사실을 이제 노서영 관장이나 최태원 회장이나 또 그들의 자녀들도 이미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분들이고 또 이분들의 사생활이 단순히 본인들의 사생활이 아니라 재계 전체에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시켰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어떤 약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외부에 유출시켰다라는 행위. 그러니까 별거한 지가 오래됐다 이런 것까지 네. 다 오픈을 하면서 너무 사생활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공개를 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네. 그 위자료 산정에 고려가 됐을 네.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님은 1억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오히려 3억을 청구한 취지도 충분히 이해는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손해는 원래 이제 이혼하고는 달리 다른 사건에서도 손해는 이제 3분이 돼서 뭐 재산적 손해 또 정신적 손해 이렇게 손해가 이제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본인이 정신적 고통을 얘기하면서 이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많은 요청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쉽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도 1억에서 1억이 좀 남짓한 금액 정도가 법원에서 인정된다. 전 그렇게 설명하곤 했었거든요. 이혼을 통해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 1억은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생활이 공개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공개된 방식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위치한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위자료 1억을 산정했던 걸로 보이긴 하는데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때 유책 배우자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이라든지 27년 정도의 결혼 생활하면서 파탄의 과정에 이르게 된 또 거기서 입었던 정신적 고통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했겠지만 일반인들 공인이 아닌 분들의 어떤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그 정신적 고통의 차이가 달리 평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전 좀 했고요. 아마 많은 분들도 또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재산 분할 쟁점에 관해서 한번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 회장의 SK 지분이 아마 그때 당시 종가 기준으로 3조 원 정도 됐대요. 네네. 그다음에 노 관장이 한 50% 정도 48%인가 청구를 했던 네네.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네. 아마 1조 3천억 원 정도가 아마 정도가. 재산 분할 대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SK 주식회사의 주식은 아예 재산 분할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맞아요. 판단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해당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주식들과 뭐 다른 부동산 등등 나머지 재산들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됐는데요. 그 이유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재산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혼인 이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최 회장의 SK 지분은 사실 고 최종현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어쨌든 가지고 있던 지분이 나중에 상속을 통해서 또 일부 증여를 통해서 지금 최 회장이 보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특유재산으로서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이냐 이혼 초반부터 그게
큰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법원에서는 본인이 이제 혼인 생활을 통해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서 이 부분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청구가 기각되고 했지만 이 사건 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재산 분할에서는 노 관장이 전부 패소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지금 판결 결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법원에서 이 SK의 그 경영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뭐 그냥 억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정확히 판결문을 본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판단은 안 되지만 이제 저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실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건에서 각자 부부들이 기존에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들에 대해서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결혼 기간이 혼인 기간이 20년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고 오히려 재산 분할 비율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27년이나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는 포함을 시키고 비율 부분에서 좀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전 예측을 했었던 건데 이 부분에서 그냥 단정적으로 이건 특유 재산이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어떤 구체적으로 판단한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이유를 다 읽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이면의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재판 공방 과정에서 어떤 입증과 주장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해왔던 이혼 소송과는 다소 결이 다르게 판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노 관장님은 아마 이 SK 지분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장을 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런 주장은 오히려 조금 무리수가 아니었을까 제가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실제 그게 영향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었을까? 법원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을까? 이런 저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거의 어떤 이혼 사건에서 5년간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건 이례적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건 다음이 궁금해지네요. 항소, 당연히 항소하겠죠. 글쎄요, 제가 대리인이라면 한번 항소를 다투어보자라고 해보고 싶어요. 이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위자료, 또 재산 분할 두 가지 쟁점에서 모두 일반적인 법조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그렇죠. 노 관장이 거의 다 패소했어요. 네, 맞아요. 이 사건 거의 다 패소한 거기 때문에 아마 네. 노 관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준비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보도된 걸 보니까 이제 판결문 받아보고 이제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당연히 저는 항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지만 특유재산이라고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수많은 판결들 중에 특유재산이나 혼인기간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재산분할에 포함한다가 더 많은 판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그런 법리를 좀 구체화해주고 노 관장이 주장했던 어떤 기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이 이루어져서 비록 원칙적으로 대상이 됨에도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것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런 것이 좀 자세히 설시되길 바라는 약간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 더 자세히 설시되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법리에 훼손이 안 되는 일관성 있는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오늘 이제 하도 얘기가 많이 됐던 그런 판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슈를 가지고 저희 둘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쨌든 다음에도 또 이렇게 이슈되는 사안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